자, 변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수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류 방법 중에 하나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값 타입과 참조 타입. 그래서 값 타입은 추상화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값 자체가 변수와 동일시되고 그 변수 안에 값 자체가 들어있는 경우에요. int n, int age 하면은 얘는 이 age와 10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age 쓰면 그건 10에 해당돼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값 타입은 값 자체를 변수가 유지하고 있는 게 값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은 거기에 변수에 값 자체를 유지하지 않아요. 값은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만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뭐가 들어있죠? 원래는 여기에? 여기는 제가 리모컨으로 표시했는데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값이 있는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주소. 우리가 뭔가를 배달하려면 주소가 필요하고 어떤 사이트를 접근하려면 그 사이트의 URL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는 위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변수가 값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유지해요? 주소, 위치 정보를 유지해요. 근데 그게 뭐 머릿속으로 잘 감이 안 오시면 거꾸로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은 리모컨을 유지하고 있다. 값 자체가 리모컨. 그리고 이 리모컨만 있으면 그 값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는 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 있는데 되게 간단한 것은 자바에서 간단한 측면은 8개의 원시 타입은 다 값 타입이에요. 8개의 원시 타입은. 8개, 정수 4개, 부동소수 2개, 문자 하나, 그리고 불연형. 8개의 원시 타입이 있어요. 이 원시 타입들은 값 타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시 타입에 대한 참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바에서는. C는 그렇지 않죠. C는 원시 타입도 값 타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원시 타입에 대해서도 그 포인터로 그 정수 하나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다. 자바는 총 8가지 원시 타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값 타입이고 참조 타입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들 8가지 원시 타입을 제외하고는 다 참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은 원시 타입 8개를 제외하고는 다 무슨 타입? 참조 타입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얘는 오브젝트예요. 객체가 돼요. 배열도 객체, 열거형도 객체, 다 객체예요. 자바에서는 모든 걸 원시 타입 8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뭘로 처리해요? 객체로 처리합니다.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객체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법들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점 연산형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C는 C++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레퍼런스도 있고 포인터도 있고 복잡해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요 개념도 잘 알아두시면 프리미티브 타입이라는 거랑 원시 타입이라는 거, 프리미티브 타입에 반대되는 개념은 복합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게 원시 타입이고 복합 타입은 값을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배열 같은 거, 문자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복합 타입이고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은 서로 또 대비되는 거예요. 값 타입은 값을 유지하는 거고 참조 타입은 값 대신에 값이 있는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참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원시 타입은 값 타입으로 사용하는데 C는
원시 타입도 값 타입으로 쓸 수 있고 참조 타입으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모든 원시 타입은 항상 값 타입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참조가 안 돼. 그리고 자바에서 그 나머지 원시 타입 8개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참조 타입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원시 타입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총 8개가 있어요. 8개. 나중에 요 원시 타입에 대해서는 별도 챕터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요. 오늘은 C와 C++하고 자바의 차이점만 좀 설명드릴게요. 불리언. C에는 없었어요. C++는 있어요. 그리고 불리언이라는 건 참 아니면 거짓. true, false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문자를 하나 유지하는 거예요. 문자를 하나 유지하는데 C에서는 무슨 코드를 써요? ASCII 코드 쓰고 1바이트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유니코드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캐릭터는 자바는 유니코드를 씁니다. 유니코드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유니코드가 뭐예요? 유니코드는 왜 만들어졌냐면 ASCII 코드는 뭐만 나타내요? 영어만 돼요. 영어에 대한 코드예요. 영문자, 영소문자, 대문자, 뭐 여러 가지 키보드에 있는 기호들을 코드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국어 시대에서 뭐 영어도 쓰고, 불어도 쓰고, 불어가 프랑스어구나. 독일어도 쓰고, 스페인어도 쓰고, 뭐 이런 건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하나의 코드로 담아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유니코드예요. 근데 유니코드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못 나타냈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뭘 못 나타낼까? 2바이트 내로. 한자, 중국어는 2바이트로도 모든 한자를 표기를 못 해낸대요. 못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 한글은 되게 심플해요. 우리 한글은. 그렇죠? 한글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한글은 보통 그냥 한 그러면 요 세 개를 표시하면 다 돼요. 3등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 여기 들어가는 코드 하면은 모든 한글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저걸 완성형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4개의 정수가 있어요. byte, short, int, long.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 기본이 뭘까요? int입니다. 그럼 기본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이라는 거. 예를 들면 10 더하기 x 했어요. 10이라는 정수가 나왔죠. 그쵸? 그럼 얘를 무슨 타입으로 써요? 기본 정수 타입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int가 되는 거예요. 2.5 더하기 x 했어요. 그럼 얘는 부동소수죠. 그럼 얘는 뭘로 처리할까? 더블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부동소수의 기본은 더블. 정수의 기본은 int예요. 알겠죠? 기본 타입은 int. 뭐 이거는 C++랑 차이 없어요. C++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좋은 거는 항상 long은 int보다 커요. int는 4바이트인데 long은 8바이트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모를 거야. C++에서는 int랑 long이 크기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long 써서 오버플로우 많이 해보자 그랬는데 안 돼. 그럼 당황스러워.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이거 왜 정해놨을까? 표준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 자바는 워라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write once, run anywhere.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 돌리든지 간에 돌아갈 수 있고 그 돌아갔을 때의 결과는 같아야 돼요. 여기서 오버플로우 나면은 손목식에서도 오버플로우 나야 돼. 손목식에서 오버플로우 나면은 PC에서도 오버플로우 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걸 고정시켜 놨어요.
C와 C++은 어때요? 이 값들은 컴파일러가 그 컴퓨팅 환경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어요. C++는. 조정을 해서 int는 그 컴퓨터에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이트 수가 되겠죠. 32비트, 64비트 뭐 차이가 나는데 뭐 대부분 아직도 32비트로 정수 처리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될지는 몰라. 내가 요 시스템 쓰면은 사이즈 업으로 한번 봐봐야지만 얘가 인트가 4바이트 처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내가 손모시계용 프로그램 짜든지 앱을 짜든지 뭘 짜든지 간에 자바를 쓰시면 다 인트는 몇 바이트다? 4바이트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C에서는 정수에 대해서 무슨 타입이 있어요? 앞에 수식어도 붙일 수 있죠. signed, unsigned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없습니다. unsigned 타입이 없어요. 그거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unsigned가 없습니다. unsigned 타입이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항상 signed예요. 그 다음에 부동소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바의 원시 타입. 그래서 자바의 원시 타입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똑같다. 표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변수를 우리가 또 프로그램에서 오류 없이 잘 쓰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스코프하고 라이프타임이에요. 가시 영역과 수명. 가시 영역은 어떤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 변수를 내가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영역이 뭐예요? 가시 영역이에요. 스코프예요. 그리고 수명은 그 변수가 언제 활성화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라는 거는 활성화가 여러 번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 뭐 C든 자바든 똑같습니다. 그 같은 개념을 얘기하면 이 F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A라는 변수가 생기죠. 그럼 수명이 시작한 거야. 함수 호출하면 A가 수명을 가져요. 함수가 종료되면 A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명이 끝난 거야. 그럼 함수 호출을 5번 하면 F 함수를 A는 살았다 죽었다를 5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명은 기업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아요? 뭐랑 같다 그래요? 함수랑 같다 그래요. 그럼 전역 변수의 수명은 C에서 뭐랑 같다 그래요? 프로그램하고 같다 그래요.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전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라진다. 그래서 수명은 그런 개념이고 가시 영역은 요 A라는 변수는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쓸 수 있죠. 그럼 요게 가시 영역이에요. 보통 C에서는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뭐랑 같아요? 함수랑 같아요. 그 함수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선언된 이후부터 아래로만. 그래서 가시 영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C하고 변수의 선언이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은 뭘까? C에서의 차이점. C하고의 차이점은. C는 변수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함수 시작에만 할 수 있어요. 변수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다 해놓고 프로그램 해야 돼요. 근데 C++이나 자바부터는 변수 선언을 내가 필요한 위치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부터 끝까지 쓸 수 있는데 요 중괄호로 구성된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블럭이라 그래요. 블럭. 그래서 이 블럭이라는 게 함수를 만들 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if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것도 새로운 블럭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int j라고 썼어요. 그럼 이 j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아래서는 못 써요. 그래서 얘 스코프를 뭐라 그래요? 블록 스코프라 그래요. 블록 스코프. 지역 변수는 블록 영역을 가졌습니다. 자, 자바에는 그러면
가시 영역이 뭔지 알겠고 수명이 뭔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자바의 선언 위치에 따른 변수의 종류는 멤버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지역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바에는 전역 변수는 없어요. 자바에는 전역 변수는 없다. 그러면 멤버 변수 아니면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멤버 변수의 가시 영역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얘는 위아래 제한이 없어요. 위아래. 지역 변수는 블럭 가시 영역을 가져요. 자기가 선언된 그 블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할 수 있고요. 수명은 멤버 변수의 수명은 그 객체가 생성이 되면 뭐 예를 들면 강아지다.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럼 강아지 객체를 생성하면은 그 객체는 뭘 갖고 있어요? 이름 정보를 갖고 있죠. 그리고 계속 갖고 있다가 이 객체가 사라지면 그 이름 변수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객체와 수명을 같이 합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의 수명과 같아요. 그 함수가 만들어져 호출됐을 때 그 변수를 쓸 수 있고 그 블록에 가면 쓸 수 있고 다 쓰면 사라집니다. 멤버 변수는 자동 초기화 되지만 지역 변수는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초기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면 여기에는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 변수예요, 멤버 변수예요. A. 멤버 변수예요. 요 밑에 있는 B도 멤버 변수입니다. 근데 A를 여기다 쓰면 이 안에서도 다 쓸 수 있고 B도 이 안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위아래로 다 쓸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저는 멤버 변수를 항상 맨 위에다 선언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아래에서 읽고 위로 가지 않고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죠. 그러니까 코딩할 때도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코드를 읽으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를 읽으려고 그러면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쭉 읽어 내려가려면 변수들 쭉 보고 메소드 보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메소드 읽다가 저 밑에 가서 이 변수가 무슨 타입이지? 뭐지? 보고 와서 또 보고 이런 거는 번거로워서 맨 위에다 씁니다. 근데 맨 위에다 선언하든 맨 아래다 선언하든 중간에 선언하든 멤버 변수는 이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쓸 수 있어요. 자기 앞에서나 뒤에서나 모든 파일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마치 요 안에서 A라는 클래스 안에서는 전역 변수처럼 쓸 수 있어요. 이 함수 저 함수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고 당연히 얘네들이 메소드이면 얘네들을 활용해야 돼. 활용 안 하면 얘네들은 메소드라 보기 힘들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객체 메소드들은 상태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A, B를 활용해야 돼요.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A는 가시 영역이 충돌해요, 안 해요? 중첩돼요, 안 중첩돼요? 중첩되죠. 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첩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가시 영역이 중첩이 됐을 때 뭘 우선을 해요? CNC 풀풀. 뭘 우선해요? 더 가까운 거 또는 더 작은 거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A는 요 A일까 요 A일까? 지역 변수 A예요, 멤버 변수 A예요? 예? 지역 변수 A죠. 그렇죠? 그래서 요 더 작은 놈이 더 큰 영역에 있는 애를 가리게 됩니다. 못 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 A와 요 A를 지역 변수 A와 멤버 변수 A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잠깐 화보 내면 요걸 앞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this.a this.을 앞에 붙여주시면 this 붙이면 요 A는 무슨 A가 돼요? 멤버 변수 A가 돼요. 빼면 가시 영역을 따져서 요 A는 지역 변수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에러 안 나요. 즉, 멤버 변수의 가시 영역과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자바에서는 중첩돼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this라는 걸 가지고. this가 뭐냐? 이건 3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G 함수를 봅시다. 여기에 C를 봅시다. C. 주석 처리된 C. 여기에 C가 있죠. 여기에 C가 있어요. 근데 요 C의 가시 영역은 이 함수 끝까지고 얘는 요 안에서 해요. 중첩됐어요.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 두 개가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가시 영역이 중첩되면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문법 오류가 납니다. C++에서는 이거 문법 오류 안 나는데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가 나요. 그래서 지역 변수들은 절대 가시 영역을 중첩시킬 수 없습니다. 자바에서 허용되는 건 뭐만 허용돼요? 멤버 변수 이름하고 지역 변수 이름이 충돌되는 건 허용합니다. 허용하되 구분하기 위해서 this라는 걸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지역 변수들이 충돌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안 돼. 그래서 주석으로 처리했어요. 얘를 주석을 해제하는 순간 이거 에러 나요. 요 두 개 봅시다. 여기에도 x 있고 여기도 x 있죠. 같은 g라는 함수 안에 x라는 변수가 두 번 선언됐어요. 하지만 이 x의 가시 영역하고 이 x의 가시 영역은 중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첩이 안 되면 허용됩니다. 중첩이 안 되니까. 이 x는 여기서만 쓰는 x고 이 x는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서로 중첩이 안 되니까 얘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그러니까 가시형이 중첩되면 문법 오류, 가시형이 중첩이 안 되면 오케이.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는 중첩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시 영역들이 중첩 안 되게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죠. 혼란스럽지 않을 테니까. 자, 새로운 거, 자바 10에 들어온 겁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원래 age는 int예요. int. 그리고 student는 student 타입이에요. student 타입. 그런데 그럼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여기다가 바 대신에 int를 써야 되고 여기다가는 student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바 10부터는 변수들을 선언할 때 바를 쓸 수 있습니다. 원래 타입 대신에. 그러면 저거의 타입은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유추해 줍니다. 뭘 기반으로 유추해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초기 값 20이니까 정수로 유추하게 되겠고 얘는 수준 객체니까 수준 객체로 합니다. 바 마이너스 이것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바 10에서 이 바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키워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바를 키워드처럼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만약 쓸 거면. 여기 보시면 에러, 요거 바는 쓸 때 이렇게 안 된다. 바는 뭘 이용해서 초기 값을 유추해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유추한다 그랬죠. 그럼 널을 주면 바가 무슨 타입인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로는 초기화를 못해. 그리고 복합선언도 안 돼요. 복합선언이라는 건 int n, j, k 해가지고 한 줄에 여러 개 동일 타입의 변수 선언하는 건데 바는 그게 안 돼요. 복합선언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바라는 게 자바 10부터 도입됐고 자바 10을 쓰면 여러분들이 원래 타입 대신에 바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를 쓰면은 장점은 코드의 간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간결성을. 길어지는 거를 짧게 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타입이 되게 긴 건데 그냥 바 쓰면 되니까 간결하게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프로그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타입을 잘못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를 쓰면 타입이 틀릴 일은 없지. 왜?
컴파일러가 유추해 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겠지만 발을 쓰게 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수정이 용이해요. 코드 수정이 용이하다는 건 위에다 발을 써서 쭉 프로그램하면 처음에 만약 인트 썼어 그런데 그걸 더블로 바꾸고 싶으면 쭉 내려가면서 더블로 바꿔줘야 될 게 많을 텐데 발을 써서 했으면은 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다 바뀌는 거지. 이것만 20.5로 하면 저 age 값이 age 타입이 뭘로 바뀌어요? 더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바. C++에는 바하고 똑같은 용도가 뭐죠? C++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C++는. 그래서 C++ 11부터는 오토라는 걸 써주실 수 있고 자바는 이제 그걸 본따서 바라는 거를 드디어 자바 10에 똑같은 걸 대입했다. 지역 변수. 근데 지역 변수만 선언할 때 쓸 수 있어요. 지역 변수. C++은 지역 변수 쓸 때도 쓸 수 있고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도 오토를 쓸 수 있습니다. 초기 값이 없이는 안 돼. 바, 독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는 항상 초기 값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값을 이용해서 타입을 유추합니다. 자, 객체의 생성. 객체는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고요. new 다음에는 new는 단항 연산자예요. 단항 p 연산자가 하나만 와요. 뒤에 와요. 그래서 new 뒤에 뭐가 오냐면 생성자가 옵니다. 생성자 호출이. 생성자는 객체의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특수한 메소드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그 메소드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고 언제 사용되는 거야?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메소드예요. 그것을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로 하는데 생성자 중에 기본 생성자는 뭐예요? 인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 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하게 복사 생성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똑같은 종류의 타입을 받아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얘와 똑같은 상태를 가지도록. 그러니까 강아지를 만들 때 강아지를 받아서 만드는 그게 복사 생성자예요. 자바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클래스는 여러 종류의 생성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new, doc 해가지고 이름만 줄 수 있고 이름하고 종류를 줄 수 있고요. 뭐 이건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생성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편리하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만 몇 개 정도 만들어서 쓰는 게 오히려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예를 들면은 얘가 멤버 변수가 5개다. 멤버 변수가 5개예요. 그러면 5개의 생성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5개가 아니라 6개인가? 6개를 만들려고. 하나도 안 받는 거, 하나만 받는 거, 2개 받는 거, 3개 받는 거, 4개 받는 거, 5개 받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꼭 많이 쓸 것 같은 것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초기 값을 받아야 되는 애가 있고 생성자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값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new 연산자를 쓰지만 총 자바에 보면 4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이 new예요. new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 string은 new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생성합니다. 이거 매우 예외적인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법 3은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생성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생성자가 아니라 뭐 이런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 클론한다.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나오죠. 클론. 그래서 복제할 때 클론이라 그래요. 저를 복제.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데 동일한 종류의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그 객체랑. 그때 쓰는 것이 클론입니다.
이 클론도 대단히 따져줘야 될 게 내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뉴를 사용합니다. 뉴를 사용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한 이유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생성된 객체들을 뉴를 이용해서 생성하면 그 생성된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객체 변수라는 걸 쓰는데, 이 객체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값 타입이 아니라 무슨 타입? 참조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객체 참조 변수다. student equal new 하면 이 student라는 변수에 학생 객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모컨만 들어가 있고 객체는 딴 데가 있습니다. 딴 데 만들어져요. new. 그래서 참조 변수다. 값 자체를 안 갖고 있다. 객체 변수들은. 이 student라는 변수는 이 객체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유지해요? 이 객체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주소만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 개의 객체 참조와 같은 객체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객체에 대한 리모컨을 만들면 같은 종류의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문, 그러면 여기에 리모컨이 있는 버튼들이 다르겠죠. 그러면 강아지를 이용해서는 강아지만 처리할 수 있고 문을 이용해서는 문만 처리할 수 있어요. 강아지로는 문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요 수준 객체로는 이 학생 객체 말고 또 다른 학생 객체를 가리키게끔 해가지고 그 객체를 조작할 수 있지만, 이 수준 객체로는 강아지나 다른 거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C++에도 포인터 타입이 있죠. 포인터 타입은 포인터를 유지하는 건 다 주소인데, 얘가 그 주소에 따라갔을 때 정수가 있는 건지 부동소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는 건지 알아야지 가서 올바르게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만약 정수가 있으면 정수만큼 갖고 와야 되고, 부동수는 부동소수만큼 갖고 와야 되고, 무슨 학생이면 학생만큼 갖고 와야 돼요. 포인터를 가져갔을 때. 그래서 포인터의 타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객체 참조 변수도 주소만 유지하는 거지만 타입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참조 변수는 늘 똑같은 크기의 컵을, 어떤 객체든지 똑같은 크기의 컵을 만들어주는데 그 컵 안에 리모컨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크기의 리모컨. 근데 이 리모컨에는 객체들마다 어때요? 버튼들이 다 다른 거야. 강아지 버튼, 강아지용 리모컨의 버튼들, 학생에 의한 버튼들, 뭐 삼각형에 대한 버튼들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의 버튼들만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학생을 가리키다가 다른 학생을 가리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생을 가리키다가 갑자기 문을 가리키거나 뭐 TV를 가리키거나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요 얘기는 좀 길어지는데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즉 뉴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이 뉴라는 게 C++에서는 어디서 쓰여요? 동적 할당할 때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바에서도 이 뉴라는 게 동적 할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적 할당에 대한 의미를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